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제동을 건 기념비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임에도 오히려 위법 판결이 났다는 건 이건 정치 논리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전 세계에 부과되던 상호 관세는 즉시 폐지됐고 트럼프는 즉각 플랜 B를 가동했습니다. 자칭 관세왕 트럼프가 호락호락 물러설 인물은 아니죠. 이제 세계 경제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판결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칠 파장이 무엇일지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판결의 핵심은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국제비상경제고난법 2파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해왔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헌법 제1조에 따라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의회의 명시적 위임 없이 대통령이 이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상권분립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고난법은 자산 동결 등 경제 제재를 위한 것이지 관세를 매기는 법이 아니라며 국제비상경제고난법에 근거한 관세는 무효라고 명시했습니다. 그에 따라 10% 보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 및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가 즉시 무효로 되었습니다. 그러자 판결 직후 트럼프는 연방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플랜 B를 발표했습니다.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에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15%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연장에 동의하면 계속 부과를 할 수 있죠. 다만 국가별로 차등 관세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세 전쟁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은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는 무역법 201조, 슈퍼 301조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 그리고 지금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도 있습니다. 올 4월이면 미국 부채가 39조 달러, 자그만치 5경 6천도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요 수입원인 관세는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죠. 올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8개월 동안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에 대한 투자를 이행하라는 권세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당장 이번 판결로 관세 환급 소송이라는 시한폭탄이 터졌습니다. 2025년부터 지금까지 징수된 상호 관세는 1750억 달러, 약 250조에 달합니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 중국의 세계 최대 전기차 비아디, 그리고 한국의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 등 이미 여러 미국과 해외 기업들이 관세 반환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당장 미국 민주당은 국가 재정에 수천억 달러의 빚을 안겼다며 공격 중이고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방해하는 사법부의 반역이라며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환급하려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금리를 낮추려는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하죠. 11월 중간선거에서 이 관세 환급 이슈는 인플레이션 이슈와 맞물려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자, 이번 판결이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죠. 먼저 자동차의 경우 상호 관세 15%가 사라집니다.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겠죠. 하지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별도의 관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호 관세에만 해당하므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자동차 전용 관세는 여전히 유효한 위협입니다.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가장 큰 수혜주죠.
상호 관세가 사라지면 칩 가격이 낮아져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기업들의 비용이 줄어듭니다. 판결 직후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반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트럼프가 슈퍼 301조에 따른 조사를 새로 시작하거나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호 관세가 사라진 기쁨보다 다음에 어떤 카드가 나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에게 최대 위기입니다. 대내적으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공화당 내에서 균열도 생기는 최대 악재가 터진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4월 방중 전략도 크게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중국을 압박하는 최대 무기가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통제와 펜타닐 관세였던 까닭입니다. 지금 마음이 급한 것은 트럼프죠. 마음 같아서는 한미 관세 협상 전체를 되돌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섣불리 이를 파기하려 했다가는 또 다른 보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을 한 달 이내에 통과시키기로 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분간 미국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관세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라운드 2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복잡한 싸움의 승자가 누군지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